네, 코스피 시간의 상승률 상위 종목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라운 혜택 홀딩스가 지금 시간에서 상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 좀 상승했었고 오늘은 좀 쉬어갔었는데 크라운제가 우선주까지 현재 코스피 시간의 상승률 상위 종목에 올라와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코스닥 시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코스닥 시간의 상승률 상위 종목입니다. 재룡산업 같은 종목들 눈에 띕니다. 지금 현재 전선주들이 시간의 거래에서 꿈틀거리고 있는데요. 잠시 후에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고요. 2차 전지 장비주이죠. 저스템도 현재 시간의 상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하락률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넥스틸이 지금 시간 외에서 3%대 하락이고요. 한성기업도 2%대 조정받고 있습니다.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지금 휴림 로봇이 시간 외 이슈가 나오면서 지금 시간 외 하한가 그리고 있고요. 서울 리거 같은 종목들도 지금 3%대 조정 연출해주고 있습니다. 네, 시간에 움직이는 이슈들 저희가 두 분과 함께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분과 함께 할게요. 박수범 이사 그리고 최진욱 본부장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그럼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 종목들부터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2차 전지 관련주들 강하게 올랐는데 시간의 거래에서는 지금 저스템이 상한가 그리고 있습니다. 최진욱 본부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내일은 2차 전지 장비주의 시간인 건지 저스템 좀 투자자분들이 눈여겨봐도 괜찮을까요? 사실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 최근에 좀 투심이 다시 강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일단 이제 이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이제 2차 전지의 업황에 대한 부분들 뚜렷한 지금 상승 전망은 아직까지 없는 상황입니다. 리튬가 같은 경우도 최근에 반등이 나왔다가 다시 지금 하락 기조에 좀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그러면 이제 리튬가가 결국엔 지금 하락 기조에 들어와 있다고 하게 되면은 주요 양극재 기업들 같은 경우는 좀 부정적인 레깅 효과가 좀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그로 인한 좀 하반기 실적까지도 일단은 지금 부진할 수도 있을 거라는 그런 예상치가 지금 또 다시 나와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원래 좀 앞전 상반기 때는 2차 전지가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실적이 개선이 될 여지가 좀 높다라는 관점들이 좀 우세를 했는데 일단 리튬가가 생각보다 크게 좀 반등이 못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부분들의 부정적인 레깅 효과가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식으로 지금 전망치가 좀 나와주고 있는데 일단 시장에서는 그 부분들이 빗대어 봤을 때는 반대로 좀 움직여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일단 2차 전지 쪽에 대한 투심이 일부 소폭 강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주요 양극재 기업들이 어느 정도 수급이 받쳐준 상황에서 지금 장비 쪽으로도 수급이 이동을 해주고 있고 오늘 장에서만 봐도 리튬 관련주들이 또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2차 전지 쪽에 대한 투심이 일단은 소폭 죽어 있었던 부분들이 회복을 해주고 있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결국 2차 전지의 업황이 지금은 부정적인 부분들이 좀 많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금의 자리가 거의 바닥 부근이 아닌가라는 그런 투심들이 작용을 해주는 거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좀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에 있어서 이제 장비주 중에서도 이제 저스템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일봉상으로만 놓고 봐도 좀 많이 밀렸던 부분들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매집봉도 저는 좀 들어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가격적인 부분들의 대금들이 좀 실리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시장에서 일단은 좀 관심을 받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좀 추측을 하시면 되시고 일단 시간에서 강세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마 좀 내일 장에서도 일부 시가 라인을 이탈 안 해주면은 계속해서 좀 강세 흐름들은 좀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 일단 2차 전지 쪽에 대한 투심 회복 부분들은 아마 이번 주까지는 그래도 변동은 보여줄 수는 있겠지만 계속해서 사이클은 좀 돌아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의 상한가를 그리고 있는 저스템에 대한 이슈 짚어봤고요. 저희 다음으로는 전선주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앞서서 탑픽 섹터로 꼽아주셨었던 이 전력기기 섹터인데 지금 시간 외에서도 재룡산업이 상한가 기록 중에 있고요. 한신기계, 광명전기 같은 기업들도 3%대 상승세 연출하고 있습니다. 세명전기도 오르고 있네요. 네. 이사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전선주 앞서서 저희가 좀 탑픽 섹터로 꼽히기도 했었는데 이제는 조금 조정을 끝내고 다시 한번 시세를 내줄 타이밍이 좀 온 걸까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지금 현재 원래 처음에 움직였던 종목들 보면 이제 효성중공업이라든가 LS 일렉트릭이라든지 아니면 HD 현대 일렉트릭 얘네들이 원래 처음에 움직였어요. 이 친구들이 처음에 움직였고 실질적으로 이제 해외 쪽 수출 물량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잡혔고 실적에도 많이 반영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런 와중에 지금 말씀하셨던 지금 재룡산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세명전기도 마찬가지고 이제는 큰 종목에서 이제 작은 종목까지 상승 탄력을 지금 이제 순환을
내부 안에서 순환이 이루어지면서 좀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죠. 뭐 그렇게 보자면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대형주도 마찬가지고 중소형주들도 일단 이제 분위기가 한 바퀴는 좀 돌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한 바퀴가 돌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멀티플을 좀 많이 받은 상태에서 실적 대비해서 아직까지 멀티플은 상당히 좀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미래에 거의 한 5년치 이상을 저는 끌고 왔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 움직임이 하지만 지금 전력 관련된 내용들은 계속해서 지금 사회적인 이슈이기도 하고 글로벌적인 이슈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송배전 쪽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현재 변압기도 마찬가지고 국내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내 시장도 지금 이제 원전에 대한 내용들도 좀 나와주고 있고 물론 해외 쪽 수주 물량도 좀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고 지금 아리백 때문에 태양광 관련 종목들도 미국 쪽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많이 올랐어요. 퍼스트 솔라를 비롯해서 많은 종목들이 좀 단기 급등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솔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 기업들도 지금 현재 상당히 좀 재무적으로 안 좋은 상태예요. 실적도 안 좋고. 근데 이런 부분들이 100% 정도 상승할 정도로 시장에서 관심이 좀 높아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이런 전력, 송배전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친환경 에너지 관련된 부분들, 원전이라든가 앞으로 이제 발전소들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이제 또 연료전지 얘기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SOFC라는 이제 연료전지까지 얘기가 나왔는데 그만큼 지금 상당히 좀 급하다는 거죠. 일본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북미 쪽도 마찬가지고 유럽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은 시간으로도 좀 올릴 수도 있는 거고 장중에 안 좋았다가도 시간으로 올릴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장중에 좋았다가 시간으로 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저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너무 일희일비하지 말자. 그러니까 나오는 이슈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을 볼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인 베이스 자체는 전선 관련 종목이 되었던 일단 전력 인프라 관련 종목들은 계속해서 상승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중간에 굴곡은 생길 수도 있겠죠. 가다 보면 좀 낭떠러지를 만날 때도 있는 거고 그렇다면 또 낭떠러지 떨어지면 다시 또 차근차근 또 올라가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산의 정상까지는 안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분위기는 지금 현재 2030년까지도 얘기하고 있지만 미국 쪽에서는 이제 2030년까지도 부족할 것이다. 2040년까지도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꾸준한 수주 물량이 좀 늘어나고 그에 대한 실적 개선이 계속 이루어진다라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조정받을 때마다 저는 솔직히 좀 매수해야 된다는 관점입니다. 아직까지 고점 실은 안 나왔다라고 보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멀티플을 상당히 좀 많이 받고 실적 대비해서 많이 올라갔다라고 판단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아직까지 고점을 논할 시점은 아니다. 왜? 실적이 계속해서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보자면은 전기 관련, 전력 인프라 관련 종목들은 반드시 포트에 한 종목이나 두 종목 정도는 꼭 보유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전선주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내일 시장에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락세 그리고 있는 종목도 한번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아요. 현재 휴림 로봇이 시간에서 하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유상증자 이슈가 나왔죠. 그러니까요. 최진욱 본부장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휴림 로봇 내일 하락을 어느 정도로 예상해야 하는 건지 지금 시간의 하락률 상위 종목에 다른 로봇주들도 좀 포착이 되고 있거든요. 네네. 로봇주들의 투심에도 좀 영향이 있을까요? 일단 이제 지금 유상증자에 대한 이슈가 지금 시간에 나와가지고 일단 지금 시간에서 하한가가 지금 나와주고 있는데 일단 지금 발행 부분들을 좀 보니까 운영자금 쪽에 조금 비중이 좀 크고요. 채무상환 자금에 일단은 지금 비중이 좀 들어가 있는 게 저는 좀 걸리거든요. 보통 이렇게 유상증자를 진행을 하게 되면은 이 유상증자의 자금을 가지고 어떤 식의 좀 시설 운영이라든지 아니면 사업성에 대한 부분들을 강화를 시킨다든지 좀 이런 부분들의 비중이 좀 많이 들어가 있다고 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주가에서는 처음엔 좀 부담감으로 좀 움직일 가능성은 높습니다. 다만 앞으로 사업성에 대한 모멘텀 부분들 그리고 사업에 대한 성장 모멘텀이 좀 부각이 돼가지고 일부 좀 주가가 회귀해주는 그런 현상들도 굉장히 좀 많은데 일단 중요한 포인트는 휴림 로봇이 지금 채무 상환 자금의 비중을 좀 잡았다라는 거죠. 일단 채무에 대한 부분들을 상환을 하려는 부분들에 유상증자를 통해서 일단은 좀 상환을 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이제 이게 주가에는 분명한 것은 영향이 좀 많이 있을 거라고 저는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휴림 로봇 같은 경우가 다만 이제 이 유상증자 이슈로 인해서 주가를 좀 계속해서 밑으로 좀 내릴 수는 없다고 좀 생각은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보통 이제 휴림 로봇이 유상증자를 받은 부분들이 있어서는 물론 지금 이제 채무가 있는 부분들도 일부 덜어내면서 어느 정도 자본금을 가지고 사업성을 좀 확대하려는 부분들의 취지도 우리가 좀 접근을 해볼 수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일단은 저는 앞전 저가 라인까지는 밀릴 가능성은 좀 적지 않을까 보고 있는데 일단 저는 2,500선은 좀 지켜줘야 된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다만 여기 라인마저도 일단 휴림 로봇이 내일 장중에도 깨면서 마감을 해준다고 할 경우에는 한 번 더 저는 최저점을 좀 달성해줄 가능성도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신규분들 같은 경우는 저는 휴림 로봇 같은 경우는 아직은 좀 매수에 접근을 할 수 있는 구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반대로 지금 기보유자분들 같은 경우 내가 차마 지금 손절을 못 해가지고 가지고 가고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 유상증자 이슈 이후에 바닥이 한 번 더 잡히는 모습들이 연출이 되는 구간들을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바닥이 다시 한 번 더 잡혀줄 구간들이 형성이 된다고 하게 되면은 일단은 휴림 로봇의 좀 주가도 굉장히 좀 많이 빠졌던 부분들, 다만 실적이 아직까지는 개선이 되는 부분들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리스크적으로 좀 감내는 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일단은 바닥 부분에 좀 위치해주고 있다라는 점을 부각을 시켜가지고 일부 좀 추가 매수도 한번 좀 진행을 해보셔가지고 평단을 확실히 좀 낮춰가지고 한 번쯤 반등은 좀 나와줄 가능성도 높거든요. 앞쪽에 좀 거래대금들이 강하게 저는 좀 매집봉이 들어왔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한 번쯤은 펌핑도 나올 가능성도 높다고 보고 있어요. 이렇게 좀 펌핑이 나올 때 그때 당시에 좀 전량 익절을 하고 좀 나온다든지 좀 매도를 하는 이런 좀 매매 전략을 취해가지고 빠져나오는 것도 하나의 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 외에 또 하한가를 그리고 있는 휴림 로봇 유상증자에 대한 그런 전략까지 만들어 봤습니다. 내일장 잘 눈여겨보시기 바라겠고요. 저희 다음으로는 태양광 관련한 이슈도 짚어보겠습니다. 이 중국의 최대 태양광 업체죠. 이 론지가 동남아시아에 있는 공장 생산을 중단한다라는 이슈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국내 태양광 업체들이 조금 반사이익을 받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고요. 지금 또 유럽연합에서도 중국산 전기차뿐만 아니라 태양광 쪽에도 뭔가 관세 부과를 하겠다라는 이슈들이 조금 나오고 있어서 국내 업체들이 조금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도 있거든요. 이사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태양광 관련주들 조금 시세를 내줄 수 있을지 이번 이슈를 계기로 주목을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간밤에도 보면 태양광 관련 종목들의 주가 움직임이 상당히 좀 강했습니다. 강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도 뭐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좋은 움직임을 좀 가져가는 모습들이었고요. 하나솔루션 차트를 좀 잠깐 좀 볼게요. 네. 자,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좀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모습들이었어요. 2020년에 거의 2020년과 2021년 샌드위치 위치에서 거의 뭐 고점을 한번 찍었고 7만 원대. 그 이후에 보게 되면 2022년도에 또 한번 전 고점을 찍는 분위기로 어떻게 보면 이제 쌍봉을 만들면서 좀 주가가 좀 밀렸다라고 좀 볼 수 있는데 아무튼 이런 흐름들이 지금 하나솔루션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제 보게 되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양호하게 또 양봉이 좀 만들어줬습니다. 양봉도 만들어주고 거래량도 잘 형성되는 분위기였는데 하나솔루션은 어차피 지금 이제 자회사 이제 하나큐셀이라는 회사가 있다 보니까 여기는 이제 OCI라든가 이런 곳에서 인코시라든가 이런 걸 받아가지고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 이제 모듈화 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죠. 뭐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좀 긍정적이다. 그리고 최근 뭐 유럽 쪽에서도 지금 태양광 모듈에 대해서 특히나 중국 제품에 대해서 관세를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50% 이상 인상하겠다는 얘기가 지금 8월 1일부터죠. 8월 1일부터 인상하겠다는 얘기가 좀 나왔기 때문에 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또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이 우리나라 기업들이지 않겠냐라는 관점에 있어서 하나솔루션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현재 하나솔루션, HD 현대 NA솔루션도 있죠. 네. 아무튼 뭐 그런 회사들이 있는데 그런 회사들이 좀 더 강한 상승 흐름을 좀 잡아줄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태양광 쪽은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아쉬운 부분들은 풍력 쪽은 좀 요즘 약하더라고요. 아직까지. 네. 수급이 아직까지 약한 흐름인데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뭐 그 태양광과 그리고 풍력 같은 경우에는 거의 바늘과 실의 관계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풍력이
태양광이 올라가면 풍력도 올라간다라는 관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 가지고 계시다면 지금 현재 매도하지 마시고 아직 제가 봤을 때는 고점이 이루어지면 아직 멀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해외 쪽에서도 우리나라가 지금 아리백에 대해서 준비가 너무 안 되어 있다라는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죠. 워낙 전 정부에서 이제 추진했는데 이제 정부가 바뀌면서 원전적으로 포커스가 맞춰지다 보니까 신재생에너지 쪽이 좀 좋지가 못했습니다. 정부에서의 투자도 많이 줄여버렸고요.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악순환이 좀 계속되는 분위기였는데 아무튼 이번 계기로 해서 이번에 이제 중국 제품에 대한 어떤 보복 관세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마련될 것을 보고 있고 주가도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가시면 좋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에서 나오는 중국 관세 이야기도 계속해서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간의 특징주 짚어봤고요.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받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연락 주셔야 하는데요. 전화번호 02-2000-4919번 활짝 열려 있고요. 샵 2034 문자 메시지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전화 상담으로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아, 네, 에코앤 드림이요. 네. 69,900원에 40%. 아, 비중이 꽤 있으신데 네. 몇 달 전에 사셨나 봐요, 시청자님? 네네, 오. 좀 몇 달 돼. 아, 네. 그래도 네, 저-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지, 네.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32,000원까지 내려가서 그동안 정말 힘드셨을 것 같아요. 네, 두 분과 네. 함께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감사합니다.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오, 다행히 두 분 다 긍정 주셨네요. 네, 그럼 최신욱 본부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오늘 10% 급등이 나오긴 했지만 네네. 좀 밑꼬리가 좀 아쉽긴 해요.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 이상까지 가능할까요? 일단 이제 기업의 현재 추이만 놓고 보면은 저는 굉장히 좀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단 지금 전환사채 물량 부분들에 있어서도 일부 지금 조기 상환을 하면서 추가적인 유상증자 없이 지금 가지고 있는 현금성 자산을 가지고 이제 공장을 신공장을 지금 만들겠다라는 지금 이야기도 계속 좀 나와주고 있고 제가 일단은 앞전에 이제 전화 오기 전에 기업 분석 한번 보니까 유보율이 생각보다 좀 많은 기업입니다. 1,600% 정도가 지금 유보율이 잡혀 있는 상태인데 부채가 한 100%밖에 안 되는 회사거든요. 일단은 부채가 지금 100% 미만까지도 내려와 있다는 것은 생각보다 굉장히 건전한 회사라는 겁니다. 그만큼 좀 부채도 없고 유동성 비율이 굉장히 좀 높은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현금성 자산을 가지고 뭐든 어떻게 보면 신사업에 대한 모멘텀이라든지 아니면은 기존에 하고 있는 이 사업성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강화를 시키다든지 뭐든 지금 상황에서는 좀 연결고리를 좀 만들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직까지 뭐 실적 부분들이 돌아서는 부분들은 없지만 앞으로 좀 실적이 개선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의 기대감이 일단은 계속 좀 들어와 줄 가능성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의 매수 가격이 한 69,900원이나 비중이 한 40% 정도가 있는데 저는 일단 뭐 추가 매수를 진행을 하기보다는 그냥 그대로 계속 좀 끌고 가시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립니다. 일단 뭐 일봉이나 주봉상에서만 놓고 봐도 추세는 전부 다 바뀐 상황이고요. 지금 주봉으로 보게 되면 바닥을 잡고 나서 올라와주는 구간대부터 계속 대금들이 위로 증가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보통적으로 대금이 아래로 줄어들면서 고점을 높여 나간다면은 보통 한 번 더 좀 바닥을 잡아주는 모습들이 좀 리테스트 구간들이 좀 많이 나오는데 보통 지금 에코핸드링 같은 경우 주봉상으로만 놓고 봐도 거래 대금들도 같이 증가해지면서 주가가 고점을 올려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는 것은 지금 누군가가 계속해서 자금을 넣어가면서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을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목표가를 좀 제시해드리게 되면 한 64,000원대까지는 홀딩 관점을 유지해 보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 보고 있고요. 일단은 가장 베스트는 51,000원대 이 바닥 부근을 좀 지켜주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하셔야 돼요. 51,000원대만 에코핸드림이 분명히 좀 지켜준다라고 할 경우에는 시간이 조금 걸린다고 해도 저는 한 64,000원대까지는 충분히 수익을 보고 나올 수 있는 구간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64,000원 목표 주가로 제시해드렸습니다. 시청자님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님도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예, 수고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날씨도 더우신데요. 네,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지금 대덕전자 26,000원에 70%요. 70% 시청자님. 그 옛날에 근데 이게 원래는 80%인데 10%를 남고 팔다가 이제 한 3만 원대
3만 원 가면 팔려고 그랬는데 기회를 놓쳤어요. 네, 아쉬우시겠어요. 예, 예. 네, 그럼 지금 가장 고민되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세요, 시청자님? 이게 그 PCB 관련 업체가 네. 저 하반기 괜찮다고 해서 좀 이게 너무 저 손해가 많이 나서요. 그 네. 비중도 높고 그래서 물타기를 하면 어떨까 해서 그 내가 방송을 잘 보고 있는데 아주 시청해서 보고 있습니다. 좋은 좀 상담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박수범 이사님께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예, 그리고 지금 예. 네, 추가 매수도 좀 고민 중이라고 하시는데 비중이 이미 70%이시거든요. 네네. 지금 이제 뭐 PCB 쪽이 보면 주가가 좀 좋지 못해요. 네. 좋지 못한 부분들은 뭐 아무래도 지금 시장에서 좀 이슈화되는 부분들이 없다 보니까 그런 거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뭐 이수메타시스와 같은 이제 뭐라 해야 되나 레이어를 이제 쌓을 수 있는 그런 이제 기술력을 좀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주가 움직임이 좋은데.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대덕전자라든가 뭐 심테이라든가 여러 가지 PCB 관련 종목들은 최근에 주가가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뭐 앞으로 실적에 대한 이제 우려감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저는 실적이 좀 좋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특히나 하반기로 접어들면 들수록 실적 많이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줄 것으로 좀 기대하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레거시 제품들에 대한 판매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뭐 낸드 플래시도 마찬가지고 디램도 마찬가지고 뭐 그 외에도 이제 전력 반도체, SiC 반도체라든가 여러 가지 좀 제품들 자체가 이제 판매가 상당히 좀 잘 되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거의 지금 올해 초보다 거의 한 약 30% 가까이, 30%는 안 넘었는데 아직 약 30% 가까이 가격도 지금 현재 ASP가 좀 올라와 있다라는 부분들에 있어서도 제가 봤을 땐 좀 긍정적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 뭐 70% 가지고 계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제가 봤을 때는 뭐 더 크게 내려갈 건 없다라고 생각하고 대신 아무래도 좀 반등을 주기에는 아직 기술적으로는 아직 신호가 없어요. 차트를 보게 되면 거래량도 마찬가지고 지금 일봉도 보면 이제 이평선을 다 지금 이탈한 상태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어떤 이슈가 나와서 좀 크게 급등 전환을 하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좀 들고 가기에는 좀 부담스러울 수는 있죠. 하지만 저는 이번 하반기에 실적이 많이 좀 바뀔 것으로 좀 기대하고 있어서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제 PC를 만들어서 제공하는 쪽에서도 지금 현재 판매량이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소위 얘기해서 요즘에 뭐 휴대폰에도 이제 AI 칩이 들어가는데 이 PC 같은 경우도 AI 칩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교체 주기가 좀 만들어지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부분들이 판매량이 좀 늘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어떤 실적에는 반영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 2분기까지는 좀 힘들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3분기부터는 확실하게 이제 실적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보자면 뭐 비중 70%여서 많이 좀 부담스럽고 기회비용도 좀 생각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좀 아쉬운 부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우리 시청자분이. 하지만 제가 봤을 때 70%지만 더 사셔도 괜찮다. 더 사셔가지고 소위 얘기해서 몰빵 하셔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런 몰빵이라는 단어를 이제 방송에서 쓰면 안 되는데 예, 그 정도로 저는 지금 현재 하반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충분히 대덕전자 같은 경우에도 경쟁력이 있는 이제 PCB를 만들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말자. 다만 요즘에 유리기판이 워낙 지금 현재 수급이 쏠림 현상이 좀 강하고 유리기판 관련 종목들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다 보니까 그쪽으로 수급이 좀 쏠리고는 있지만 분명 동사 같은 경우에는 실적으로 얘기해주면서 투자자들이 관심을 다시 한번 더 받게 될 거고 그러면 투자 심리가 좀 개선되면서 주가는 다시 한번 더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은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시청자분이 가지고 계신 가격대까지는 무난한 하반기에는 무난한 상승. 하지만 지금 당장은 아니에요. 지금 당장은 좀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요? 좀 몸에 사리가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좀 인내가 좀 필요한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이번에 좀 인내를 하시면서 하반기까지 좀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우리 또 채팅창에서 대니님께서는 또 이 기판은 반도체 섹터가 좀 살아나면은 사이클의 막바지에 그래도 좀 오를 가능성이 네. 있다라고 또 그런 말도 해주고 계시니까요. 우리 시청자분도 하반기 전망 여쭤보셨으니까 하반기에 좀 오를 수 있기를 저희가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덕전자 도와드렸고요. 저희 다음으로는 문자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5512님이신데 LS 머티리얼즈를 들고 계십니다. 매수가가 38,000원에 비중은 10%라고 합니다.
추가 매수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홀딩해야 되는지 여쭤보시네요. 네, 뭐 어제 어제 들어가신 들어가신 것 건지. 같아요. 네, 오늘 또 5% 급락이 나와서 깜짝 놀라셨을 것 같은데 네. 최진욱 본부장님께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어제도 저희가 LS 머티리얼즈 상담 도와드렸었고 요즘에 이 LS 그룹주에 대한 상담이 참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네네.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저는 일단 LS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 그대로 그냥 홀딩 하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일단 오늘의 좀 5%좀 떨어진 부분들에는 크게 좀 신경 쓸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비율로만 차지를 하게 되면은 이제 앞전 거래대금도 이제 전일날 터졌던 부분대 한 1,700% 정도가 거래량이 터졌다고 하게 되면은 오늘 좀 나왔던 매도 물량이 뭐 이제 하락으로 나왔던 물량이 100% 정도밖에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10%도 안 나온 물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하락 같은 경우는 일부 좀 물량을 소화했을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지금 조정에 뭐 추가 매수를 진행을 한다든지 좀 그러한 좀 제스처를 좀 잡는 부분보다는 그냥 그대로 좀 홀딩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사실 이제 뭐 전기차 쪽이나 신재생 쪽에서는 충분하게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 기업입니다. 특히 이제 울트라 커피시커 쪽에서는 굉장히 좀 우수한 기술력을 좀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LS 그룹주 전반적인 좀 시너지 효과가 올해 하반기까지는 계속해서 좀 들어와 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펀더멘탈적으로는 전혀 좀 문제가 없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고 조금 더 트레이딩 관점을 좀 더 이야기해드리게 되면은 앞쪽에 좀 상장하고 나서 갭을 띄우면서 강하게 좀 상승이 들어왔던 부분들에 갭이 지금 떠 있는 상태였거든요. 근데 지금 앞전에 주가가 급락이 나오고 바닥을 잡는 부분에서 지금 갭을 계속해서 메꿔가는 작업들이 좀 많이 거쳐졌던 상황이죠. 그렇다는 것은 일단은 앞쪽에 좀 떠 있던 물량들에 대한 부분들이 일부 차트에서 전부 다 채워졌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관점으로 볼 때는 바닥은 저는 좀 확실하게 잡혔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바닥은 확실하게 잡혔다고 보고 있는 상황 속에서는 일단은 지금 매수가가 한 38,000원 정도면은 그렇게 큰 차이도 저는 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홀딩 관점 좀 말씀해드리고 저는 한 33,000원대에서 일부 물량 한 50% 정도는 매도를 진행을 하시고 33,000원대 충분히 지지 여부를 좀 확인하신다고 할 경우에는 한 37,000원대까지는 좀 홀딩 무난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LS 머티리얼즈 상담 도와드렸고요. 다음으로 9887번님께서는 HPSP 가지고 계십니다. 매수가는 46,000원대, 비중을 40% 가지고 계세요. 추가 매수해서 비중이 많이 높아졌는데 소송 이슈도 그렇고 앞으로의 전망이 궁금합니다.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아직까지 소송 이슈 때문인지 주가가 조금 살아나지 못하고 있고요. 그러니까요. 계속해서 조금 부진한 모습입니다. HPSP는 박수범 이사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또 흡습이라고 하면서 좀 기대감을 많이 모았던 종목인데 이 소송 이슈 불확실성 때문일까요? 왜 이렇게 조금 부진한 걸까요? 뭐 그렇죠. 지금 이제 뭐 지금 예스티하고도 이제 법정 싸움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예스티에서 주장하는 거는 뭐 HPSP만의 고유한 영역이 아니다. 네. 라고 표현을 하면서 이제 소송을 걸었는데 아무튼 뭐 HPSP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저는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네.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무래도 우리가 그 반도체를 만들 때 동사 같은 이제 고압 수소 어닝 장비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반도체 이제 막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좀 웨이퍼를 좀 클리어하게 만들어주는 이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레이저를 많이 사용했거든요. 레이저를 많이 사용했었는데 레이저의 문제점은 뭐냐면 상당히 높은 온도로 웨이퍼에 있는 이물질을 좀 제거하고 이렇게 막을 형성하는 이제 부분에 있어서 레이저 장비가 자체가 좀 문제가 많다. 왜냐하면 불량률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온도 자체가 한 번에 순간적으로 쏘는 온도가 거의 한 700도, 800도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웨이퍼 손상이 이루어지면서 오히려 수율이 좀 낮아지는 부분이 있다. 그것 때문에 지금 현재 고압 수소 어닝 장비가 관심을 받고 있는 거고요. 실제로 TSMC에도 지금 현재 납품하고 있고, 그리고 국내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납품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은 HPSP 뭐 EST 관련된 내용도 있지만 뭐 거기에 대한 이제 좀 악재로 여길 수 있는 내용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 앞으로는 실적이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장비가 워낙 지금 판매량에 비해서 영업이익이 상당히 높습니다. 50%가 넘습니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뭐 그런 관점으로 보게 되자면 앞으로 HPSP가 지금 뭐 TSMC도 있지만 그리고 해외 쪽에 뭐 마이크론도 있고 우리나라 뭐 SK 하이닉스도 있고 삼성전자도 있고 뭐 여러 납품할 때는 굉장히 많아요. 많기 때문에 HPSP가 그래도 국내에서는 상당히 좀 뭐라고 해야 우리가 좀
성장성을 기대하면서 좀 바라볼 수 있는 종목 중에 가장 그냥 반도체 장비 쪽에서도 가장 긍정적이다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동사가 지금 이제 사모펀드가 지금 최대 주주예요. 사모펀드는 어차피 기업을 정상화시키고 어느 정도 매출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예쁘게 좀 포장을 해 놓습니다. 예쁘게 포장된 상태에서 만에 하나, 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사모펀드는 언젠가는 또 떠나게 돼 있습니다. 제품을, 그 회사를 갖다 매각에 대한 이슈가 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 시점이 제가 봤을 때는 거의 한 빠르면 올해 말, 늦어도 한 내년 정도에는 나올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지금 뭐 고압 수소 어닝 장비에 대해서 관심이 좀 높다 보니까, 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HPSP에 대해서는 체리피킹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뭐 크게 뭐 투자금을 투입해서 어느 정도 단기 수익을 끌어올리겠다라는 관점보다는 오늘 뭐 이번 달에 뭐 월급을 타서 그 중에 뭐 10% 20%를 HPSP를 사고 싶다 한다면 매달 그렇게 이제 월급에서 조금씩 떼어내서 투자할 수 있는 좋은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뭐 그리고 지금 현재 뭐 조정을 좀 받다 보니까 뭐 6만 원 때는 좀 비싸다 뭐 어쩌다 뭐 얘기가 많았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뭐 4만 원대까지 내려오다 보니까 비싸다는 얘기는 좀 줄어드는 것 같더라고요. 기관 쪽에서도 그렇게 표현하지도 않고 요즘에는.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실적 앞으로 계속해서 좋아질 거기 때문에 HPSP는 절대로 손절하거나 버려서는 안 됩니다. 물론 지금 현재 일봉의 움직임이라든가 차트 움직임이 좋지 못한 건 사실이긴 하지만, 그 부분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동사의 진짜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집중하고, 그리고 고압수소를 사용한다는 건 약 300도에서 500도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거의 다 공정들이 레이저 장비가 다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고압 수소는 정말 우리가 좀 기대해 볼 만한 앞으로 매출도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오히려 좀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조정받을 때는 뭔가 좀 신규 접근의 관점도 괜찮을 만하다라는 의견 드려봤어요. 네, 지금 착한 암소마을님께서 HPSP 지금 사도 괜찮나요? 라고 이렇게 또 댓글 남겨주셨는데요. 이사님, 지금 접근하는 거 어떨까요? 좀 차트를 네. 보면 그래도 좀 많이 내려온 것 같긴 하거든요. 네,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네. 좀 사세요. 한 번에 턴키로 사지 마시고, 조금씩 좀 주가가 좀 밀리네, 음봉이네, 그럴 때만 사세요. 양봉에 사지 마시고, 양봉에 사지 마시고, 주가 좀 밀린다, 투자 심리가 좀 약해지면 나올 수 있어요. 지금 현재도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솔직히 내일도 좀 내려갈 것 같아요, 솔직히. HPSP가 특별한 어떤 이슈가 나오거나 뉴스가 나오지 않는다면, 제가 봤을 때는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추가적으로 더 내려갈 수 있어요. 35,000원까지도 열어두셔야 됩니다, 일단은. 그렇게 되자면 뭐 굳이 뭐 급하게 매수할 정도는 아니다. 천천히 차분하게 수급의 움직임이라든가 차트의 움직임을 보고 천천히 조금씩 매집해 나가자라고 말씀드립니다. 매수 가격을 35,000원, 그리고 꼭 음봉에 매수를 하자라고 이렇게 꿀팁까지 전해주셨습니다. 네, 그럼 저희 다음 상담도 도와드릴게요. 유튜브 채팅창에 강동희님께서 원준을 갖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매수가가 38,800원입니다. 그리고 비중이 20%라고 하는데 손절해야 될까요? 라고 여쭤보시네요. 손실이 너무 크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지금 최저가 14,000원까지 내려온 상태인데 손절을 못 하셨나 봐요. 그러면 최진호 본부장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그래도 최근에 추세를 보면 좀 반등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저점을 찍은 건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이제 원준 같은 경우는 저는 일단은 좀 바닥은 잡혔을 가능성은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일단 지금 손바뀜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개인들이 지금 버티다가 이제 계속해서 매도 물량들을 지금 내보내고 있는데, 그 물량들을 지금 외국인이 지금 계속해서 받아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일단은 지금 외국인 쪽의 손바뀜 현상들이 지금 바닥권에서 원준 쪽은 나타나고 있다는 것으로 판단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외국인이 계속해서 이렇게 연속적인 매수세를 좀 보여준다라는 부분들은 원준 같은 경우 좀 단기적인 상승에 대한 부분들도 시나리오로 충분히 그려볼 수가 있는 구조이기도 하고요. 특히 또 열처리 전문 장비 기업인데, 최근에 좀 실리콘 응급제 쪽에서도 열처리 장비 쪽에 지금 신사업이 지금 나선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기아에서도 이 EV3 차종에 지금 실리콘 응급제 배터리 지금 탑재를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일단은 수주 잔고도 굉장히 좀 많이 채워져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앞으로의 좀 매출 성장은 충분하게 기대를 해볼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볼 때는, 저는 일단은 지금 손절을 만약에 할 거였으면은 평단가가 38,000원이었다 보니까
앞전에 미리 좀 해쳤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가격이 15,000원대 구간이다 보니까 지금 또 손실도 굉장히 좀 크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저는 비중이 20% 정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은 일단은 저는 홀딩을 좀 유지를 하시고요. 만약에 좀 앞전에 최저가 잡아준 14,300원대를 이탈을 안 하는 움직임이 좀 나와준다라고 할 경우에는 저는 한 10% 총 2번 정도의 분할로 좀 접근을 해보시는 것도 좀 추천을 드리고 일단 아직까지는 이평선이 전부 다 역배열도 되어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계속해서 단기 이평은 정배열로 지금 바뀌려고 하는 모습들도 연출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바닥은 저는 좀 잡혔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관점으로 볼 때는 저는 그래도 이 원준의 좀 기회비용을 좀 날리는 것보다는 20% 정도는 그냥 그대로 꾸준하게 좀 가지고 가신 다음에 향후 저는 하반기까지는 그래도 성장성이 좀 부각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바닥에서도 대량 거래량이 좀 많이 들어온 상황이다 보니까 그냥 계속해서 좀 홀딩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전 저점을 깨지 않는다면 조금 홀딩 관점 말씀드리면서 좀 하반기는 조금 기대할 만하다라고 말씀드려봤으니까요. 원준에 대한 전략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 다음으로는 전화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시청자분 만나보도록 하죠.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어떤 수고하십니다. 종목 궁금하실까요? 메디아나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7,300원에 80%요. 오, 비중은 굉장히 많이 들어가셨네요, 시청자님. 네. 네, 오래 갖고 계셨나 봐요. 네, 작년 11월 달에 셀바스 AI가 인수한다 할 때 그때 샀은 거거든요. 아, 네, 그때 들어가셨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대응 전략 한번 만들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께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네.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 이상까지 가능할까요? 지금 매수가가 지금 7,300원인데 네. 지금 6,540원이잖아요. 메디아나. 저는 뭐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자, 우리가 뭐 메디아나를 얘기하면은 제세 동기를 좀 많이들 생각하시죠. 하지만 제세 동기보다 더 많은 매출을 보여주는 제품이 있습니다. 그쪽을 좀 보게 되면 여기 보게 되면 지금 현재 자료를 좀 보게 되면요. 환자 감시 장치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치매가 좀 있으신 분들이라든가 그런 분들을 비롯한 그리고 중환자분들, 좀 응급실에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런 이제 환자 감시 장치가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의 매출이 보면 거의 40% 정도 나오고 있어요. 근데 제세 동기 같은 경우에도 좀 비슷하긴 합니다. 비슷하네요. 예, 거의 40%네요, 이쪽도. 그래서 제세 동기를 비롯해서 이런 환자 감시 장치를 통해서 매출은 꾸준하게 좀 좋을 것을 좀 기대는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또 고령화 시대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고령화 시대에 또 수혜주기 때문에 오늘 좀 6%나 좀 상승 흐름을 좀 보여줬고요. 그리고 좀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들도 오늘 좀 올라가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좀 제약바이오 쪽에 미국 시장 쪽에서도 간밤에 상당히 좀 괜찮았고요. 일라일리라든가 노브노디스크라든가 이런 애들도 좀 괜찮은 흐름들이었는데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도 뭐 셀트리온이라든가 아니면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가 대형주들의 움직임도 괜찮았고 그 밑단에 있는 이제 중소형 제약회사들 같은 경우에도 주가 움직임이 상당히 좀 긍정적이었다라고 말씀드리고 메디아나 같은 경우에 이런 의료기기를 통해서 상당히 좀 실적은 좀 꾸준하게 잘 나올 것으로 좀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메디아나 말씀하신 대로 7,500원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평을 좀 깨면서 좀 올라왔는데 아쉬운 부분은 기술적으로 보면 이제 거래량이 조금 적다는 게 조금 아쉽긴 합니다. 물론 평균 거래량보다 높긴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또 내일 한 번 더 거래량이 좀 터지면서 다시 한번 양봉 흐름을 좀 만들어준다면 추세적으로는 확실하게 단기 급등 패턴이 나온다라고 좀 보시고 계속해서 홀딩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메디아나 고령화 사회 수혜주자 거래량의 동반되기를 좀 기다려보자라고 이렇게 말씀드려봤습니다. 잘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화 문자 상담 도와드렸고요. 계속해서 운수대통 시간 이어집니다. 오늘은 박병주 매니저님 나오는 시간인데요. 매니저님 포트에 한국가스공사가 있잖아요. 맞아요. 네. 어제 급등에 이어서 오늘도 급등했습니다. 리뷰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시초가 공략주도 공개되니까요. 여러분들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운수대통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